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저를 포함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매수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 이평선, 그 중에서도 이 20일 이평선과 관련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이평선을 우리가 매매 기준으로 삼는 것은 차트를 봤을 때 이 부위가 가장 쉽게 매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 기준점이 매수 기준점이자 그 20일 이평선을 이탈하였을 때는 또 한 가지 매도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평선을 갖고 매매 기준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우리가 이 20일 이평선을 갖고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시장이 항상 친절하게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21선 부근까지 정확하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재차 2차 상승을 하는 이런 눌림목 부분을 쉽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21선 부근까지 정확하게 눌림을 줬을 때 시장에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매수에 가담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 종목의 주인이 된 기관이 됐던 외국인이 됐던 아니면 개인 세력이 됐던 이 종목을 이미 힘들게 매수해서 끌어올린 그 매수 주체들한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 종목의 상승을 나눠먹는다는 의미 때문에 21선을 오히려 깨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21선에 닿기 이전에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1선 매매를 할 시, 특히 21선 눌림목 매매를 할 때 주가가 21선 부근에 오기 전에 상승을 하거나 또는 21선 부근에서 휩소라고 그러죠. 일시적 이탈을 했을 경우 이 종목들을 어떤 매매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 종목인 이 삼성전기를 보면 이 검은색 라인이 21선입니다. 이렇게 검은색 라인이 21선인데요. 최근에 봤을 때 여기 12월 23일부터 24일 부근, 21선 부근까지 정확히 내려오지 않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 21선까지 내려왔을 때 이 종목을 매수하려던 개인 투자자분들 꽤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부위까지 오지 않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21선 눌림목 매매를 할 때 경우의 수 한 가지는 이렇게 21선 부근까지 내려오지 않고 재차 상승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어떤 기준을 더 추가로 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선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20일 이평선 기준 이외에 다른 기준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삼성전기 종목을 이 부위에서 한번 왜 21선 부위까지 오지 않고 상승했는지 지금에 보이는 이 차트를 보고 잠깐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이셨나요? 정확히 한 432명이 지금 한눈에 딱 맞추셨는데요. 바로 이 전고점 부위입니다. 그렇죠. 20일 이평선 기준점, 20일 이평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재차 상승한 것은 이 전고점이 그 저항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삼성전기란 종목, 이 361선에 이렇게 저항 라인 대가 걸려갖고 상승을 못하고 두 번이나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12월 13일 날 그 저항대를 뚫어버린 모습을 나왔습니다. 뚫고 주가가 재차 조정을 보이는데 21선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다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전고점 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 눌림목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 종목이 21선까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종목을 계속해서 기다려서 이 종목이 21선 부근까지 기다리다가 올라가면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 부근, 21선 윗부분에서 주가가 일시 멈춤 현상이 일어나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그럴 때 바로 좌측에 혹시 정고점 부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정고점에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도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방금 본 이 부분도 그렇지만은 그 이전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위에서도 1차 상승이 나서 정고 20일 이평선까지 내려왔다면은 매우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1선 부근까지 절대 내려오지 않고 재차 2차 상승이 일어나죠. 그것은 바로 이 정고점 부위죠. 이 정고점 부위를 1차로 상승을 시켜놓고 하락할 시, 조정할 시 그 정고점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차 2차 상승이 일어나죠. 2차 상승이 일어난 이 부위도 한번 라인을 그려보면은 이 라인입니다. 그렇죠. 이 부위에서도 이렇게 검은색 라인인 21선까지 내려와 주면은 얼마나 이쁘게 21선 눌림목으로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위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에 있던 이 정고점 라인이 지지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종목이 21선 부근까지 오기를 기다려서 눌림목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시지 못할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바로 이 정고점을 지지를 하는 것인지 그 모습을 첫 번째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21선 눌림목까지 오지 않고 정고점 부위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에서 재차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1차 기준 20일 이평선 눌림목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21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멈춘 현상이 나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는 1차적으로 정고점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 정고점 지지 라인에서 상승할 시 양봉을 보일 시 저도 이 12월 24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양봉 보일 시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종목을 이 21선 부근 전에서 상승이 일어날 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21선 눌림목까지 정확히 내려온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많이 매수를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상승시킨 외국인이나 기관이 과연 21선 부위까지 눌림을 줄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수익을 줄 기회를 줄까?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2월 24일 날 이 종목을 매수한 것은 이 정고점 부위라는 부분도 작용을 했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용한 점이 이 거래원을 보고 장 초반부터 24일 날 장 초반부터 이 골드만이 무지하게 이 종목을 순매수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골드만의 일자별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12월 24일 날 제가 이 종목을 21선 아래에 위치하지 않고 상승했을 때 저도 매수했지만은 12월 24일 날 이 골드만을 보면은 14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골드만의 전날 매매 동향을 체크해 봤더니 8만 7천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거의 100억 원을 매수했죠. 그리고 24일 날 14만 주를 매수해서 이게 금액으로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지만 일단 한 150억은 넘게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50억 훨씬 넘네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원을 통해서도 21선 부근까지 내려오지 않더라도 아까 이 정고점 부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양봉의 모습, 이 양봉일 때 매수를 했고, 여기에 하나 더 매수 기준으로 추가한 것이 이 거래원에서 외국계 증권사인 이 골드만, 그렇죠? 뭐 모간이나 메릴린치나 CS가 들어왔다면은 제가 매수를 좀 보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골드만이
오전부터 계속해서 큰 폭의 순매수를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하는 기준으로 또 하나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 장 초반부터 이렇게, 그리고 전날에 매수한 100억 원 가까운 전날 매수한 12월 23일 그리고 24일도 장 초반부터 상당히 큰 물량으로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더 확신을 갖고 저는 21선 윗부분이더라도 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선 눌림목 매매를 할 때 그 윗부분에서 주가가 멈춘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 바로 파악해야 될 것은 정고점의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이 거래원을 통해서 특히 이 종목을 상승시켰던 외국계에서 더 물량이 들어오곤 않는지, 그것을 한 번 더 활용을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거래원에서 뭐 키움이나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이런 거래원에서 순매수 물량이 더 많이 들어왔다면 저는 또 보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 눌림목 매매에서 21선 부위 윗부분에서 주가가 멈춘 현상이 일어났다. 그럴 때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한 두 가지 큰 기준은 정고점 부위를 지지하느냐, 그리고 현재가의 거래원에서 이 종목을 상승시켰던 이 외국계 창구에서 큰 폭의 물량이 들어오느냐, 이것을 꼭 확인을 해 보시고 매매 타이밍으로서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1선 눌림목 매매 대상으로 삼았을 때 그 윗부분에 있을 때 그 이외의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을 두 가지를 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종목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눌림목 일시 이 종목을 또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21선 부근 윗부분에서 재차 상승을 하지만 21선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도 또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삼성전기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이렇게 이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관과 외국인이 이 종목을 계속해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21선 부근에서 주가가 상승할 시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하는데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21선을 뚫고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이 21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매매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을 통해서 이 종목을 계속 관심 종목에 보유를 하고 매매 대상,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이 상승 파동을 만들었던, 그렇죠, 바닥에서 상승 파동 근 38%를 상승시켰던 매매 주체를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상승 파동까지 한 단락의 상승 파동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종목을 상승시킨 것은 이렇게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가가 21선 눌림목을 하려고 이 종목을 계속 상승시 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21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렇죠? 큰 폭으로 21선을 이탈했는데 이 상승 파동을 만들었던 이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이 순매수 물량 대비 나온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트레이딩 대상으로 계속 이 종목을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한 파동을 만들었을 때 이 중간 라인이라고 그랬죠. 이 중간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저점이 중간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파동을 만들었던 수급이 물량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 이 종목은 살아있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상승 파동의 중간 라인 지켜주는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삼성전기는 21선 이하로 하락을 했지만 아직까진 매매 대상으로 우리는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일 이평선 매매를 할 때 그것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교차, 골든 크로스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21선 부위까지 내려오는 눌림목,
20일 이평선을 갖고 매매를 할 시에는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에는 크게 이 골든 크로스와 눌림목 매매가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21선 윗부분에서 주가가 2차 상승이 나타날 때 21선 부근까지 정확히 기다리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 매매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떠버렸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고점을 꼭 이럴 때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지지가 아니라 정고점을 지지하는 경우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멈춘 현상,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난 다음 양봉이 나올 때 매수 타이밍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 거래원을 통해서 이 종목을 상승시켰던 외국계나 또는 키움 증권이 아닌 이 기관이 주로 많이 매매하는 이런 뭐 유진이라던가 이런 거래원이 보일 때에도 우리가 거래원을 통해서도 매수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가가 상승할 시 21선 눌림목을 하려고 이렇게 붙어있는 부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선을 깨고 이탈을 하더라도 이 종목을 상승시켰던 매수 주체들의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트레이닝 대상이 되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이런 부위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 21선 눌림목 매매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 부위를 지지를 하고 상승하는 종목이면은 최고로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메이저들이나 또는 개인 세력들이 일반 개인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윗부분에서 재차 상승이 나거나 아니면 속임수 이탈이던 어떤 명칭이던 간에 21선을 일시적으로 깨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내가 21선 눌림목을 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탈이 나왔을 때 이런 수급에 관련된 매수 주체들이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이런 21선 아래 부근에서도 매매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볼 수 있다. 그 부위도 역시나 이 종목 또한 21선을 이탈했지만 그렇죠. 정고점이 지지 라인을 해주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트레이닝 대상이고 항상 21선 눌림목을 매매를 한다고 해서 21선 눌림 이평선만 볼 것이 아니라 정고점도 한번 보고 그리고 거래원도 한번 보고 이 양봉을 뽑을 때 누가 매수를 했는지 그것도 한번 실시간으로 보면서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우리가 21선 눌림목을 통해서 매수하지 못하는 그런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이런 정고점 라인 아니면 거래원 라인 아니면 21선을 이탈했을 때 이런 매수 타이밍을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손쉽게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21선 매매 방법에 대해서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